이번 시간에는 9번째 시간으로 스테이빌러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D 힛 이퀘이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1차원의 열 전도 편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이 식을 수식적으로 바로 풀면 아널리틱한 솔루션을 얻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 도메인을 디스크릿하게 잘라서 CFD 수치 해석 기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식을 전개를 하면 시간에 대해서는 포워드 디퍼런스를 쓰고 공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컴퓨터로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뉴메리컬 솔루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어널리틱 솔루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된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의한 솔루션, 이그젝 솔루션,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얻게 되는 뉴메리컬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퍼런스 식을 실제로 풀게 되는 뉴메리컬 솔루션과의 관계를 보면 이 사이에서 이제 컴퓨터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라운드 오프 에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결국에 내 유효 소수점까지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버려지는 이제 텀들이 쌓이다 보면 오차가 누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 뉴메리컬 솔루션과 이 파이나이트 디퍼런스식 사이에는 이 라운드 오프 에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CFD 문제를 이터레이션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오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식이 발산해 버리겠죠. 그러면 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격자 i 지점에서 n번째 시간과 그 다음 차수의 n 플러스 1 타임 때의 라운드 오프 에러를 비교했을 때 항상 1 이하가 되어야만 우리는 그 CFT 과정이 스테이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언스테이블해지겠죠. 그리고 스테이블하면 우리가 어떤 해를 이렇게 정상 상태의 해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언스테이블한 상황에서는 내 목표 지점이 있지만 이 해가 발산을 해버려서 의미 없는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CFD에서 스테빌러티 만족 여부는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식에서 보시면 요 D는 요 파이나이트 디퍼런스의 해죠. 이그젝트 솔루션이 되는데 우리가 뉴메리컬 솔루션으로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n도
이 파이나이트 디퍼런스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표현을 해보면 결국에 요 n이라는 뉴메리컬 솔루션이 이렇게 있는데 요 식으로 그 파이나이트 디퍼런스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써보면 네, 요 식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요 d가 요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식의 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보면 요 관계도 만족을 해야겠죠. 그러면 요 위에 1번식에서 2번식을 소거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거는 이 라운드 오프 에러만 가지고 식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결국 이 라운드 오프 에러도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요 b가 1보다 작다는 조건을 찾을 건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익스플리시트한 식에서 시작을 했죠.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라운드 오프 에러가 어떤 도메인에 걸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길이 L을 가는 어떤 1차원의 도메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라운드 오프 에러가 임의의 값을 이렇게 각게 분포를 한다고 보면 도메인의 양쪽 지점은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여기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 되고요. 이런 임의의 에러가 있다고 하고 이제 이 에러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도메인은 요 L 구간이긴 하지만 요 나머지 영역으로도 요 신호가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똑같은 신호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치면 이 신호를 주기적인 신호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주기적인 신호에서 일부만 잘라서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뿌리의 시리즈를 쓸 수가 있습니다. 뿌리의 시리즈라고 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프리퀀시를 디스크릿한 프리퀀시 텀을 합산해서 신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공간으로 보면 디스크릿한 웨이브 넘버를 가지고 또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런 디스크릿한
사인, 코사인 함수를 더해서 이 오차 신호를 모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비주기적 신호면 그때는 프리의 트랜스폼을 쓰고요. 이때는 컨티뉴어스한 프리퀀시, 컨티뉴어스한 웨이브 넘버로부터 신호를 구현할 수 있겠죠. 일단 주기적인 신호라는 가정을 하고 프리의 시리즈의 접근 방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도메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신호가 하나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L 도메인상에서 딱 파형 하나가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면 내 웨이브 넘버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 함수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한 주기 람다를 여기 L 넣어주면 여기 L이 오니까 사인 2파는 0 이렇게 돼서 요 사인 함수가 0을 지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렇게 L 도메인에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파형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는 이 웨이브 넘버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 예를 들면 이렇게 파형이 이제 작은 파형들이 다 중첩이 돼도 되는데 이게 또 무한히 할 수는 없고 내가 격자를 쪼개는 걸 좀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델타 x라고 쪼개면 i-1, i, i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여기도 이렇게 파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요게 어떻게 보면 그 파형이 잘게 이제 자잘한 파형의 한계점이 되는데 요때는 요 델타 x의 2개 이 델타 x의 거리만큼 그 파형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요 델타 x라는 거는 우리가 도메인을 n개로 쪼갰을 때 그 거리로 구해지죠. 그럼 요걸 대입해 보게 되면 1분의 2고 이렇게 되겠네요. 지워지고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1이 곱해지는 거였고 지금은 2분의 1을 곱한 식으로 그 웨이브 넘버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점은 1이고 끝점은 2분의 n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에러를 프리 시리즈로 모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 구해서 스테비를 들어볼 것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리니어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의 중요한 성질은 또 슈퍼포지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개의 텀만 가지고 이거의 합산인 해의 성질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한 개 텀만 가지고 스테빌리티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M차의 한 개의 텀만 끄집어내서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이런 에러가 공간상에서만 이렇게 분포한다고 봤었는데 사실은 시간에 대해서도 요 진폭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텀까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진폭이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이 진폭을 t 함수로 놓고 나머지 뒤에 공간에 대한 분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에러 한 가지의 에러 텀을 가지고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라운드 오프 에러가 파이나이트 디퍼런스식을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익스플리시트하게 파이나이트 디퍼런스한 그 식의 라운드 오프 에러가 그 식을 만족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우변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텀들을 다 소거하고 남는 텀들 이렇게 텀이 남고요. 좌변에 이 텀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몰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 두 개의 익스포넨셜 복소수 텀들이 더해지면 요거는 삼각함수에서 그러니까 요식을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또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요 텀이 여기 분자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텀을 왜 이렇게 힘들게 구했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하려던 건 요 값인데 이게 이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워지잖아요, 텀들이. 그러면 결국 요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지금 라운드 오프 에러의 비율, 우리는 요 절대값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 이걸 찾아보면 결국에 이런 조건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델타 t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이런 1차원 히리케이션 파라볼릭 PDE를 가지고 익스플리시트하게 항을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전개했을 때, 그때 내가 델타 x를 쪼갠 상황에서 델타 t는 요 범위 내에서 잡아야 요 식을 풀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t를 이거보다 크게 잡으면 이 식은 발산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한 폼을 다룰 때는 이 스테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파라볼릭 PD의 익스플리시트한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또 하이퍼볼릭 PD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퍼스트 오더 웨이브 이퀘이션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죠. 어떤 교란이 있을 때 이렇게 교란이 x축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하는 1차원의 1차 웨이브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워드 디퍼런스 공간에는 센트럴 디퍼런스를 쓰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 m 플러스 1이 여기만 있으니까 익스플리시트한 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식은 스테빌리티 분석을 해보면 무조건 불안정합니다. 이 상태로는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극복하고자 요 uin이라는 텀을 i 플러스 1과 i-1 격자의 평균값을 사용해서 풀면 또 이 식이 특정 스테빌리티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렉스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렉스 메서드에서 스테빌리티 분석을 해보면 2의 a 델타 t 승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고요. C는 쿠란트 넘버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산하지 않는 조건은 이 쿨한 넘버가 1보다 1 이하인 조건. 그래서 요거를 CFL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쿨한 넘버가 1 이하이면 이 렉스 메서드로 포스트 오더 웨이브 이퀘이션의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세컨 오더 웨이브 이퀘이션으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뒤에서 스테빌러티의 어떤 물리적인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여기까지 하고 스테빌러티 만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란이 양쪽으로 다 퍼져나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퍼볼릭 PDE에서 이렇게 이계 미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캐릭터리스틱 라인이 캐릭터리스틱 라인이 두 개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캐릭터리스틱 라인은 CT와 마이너스 CT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정리를 했었을 때 하이퍼볼릭 PDE는 이렇게 도메인 오브 디펜던스라고 해서 이 영역이 이 한 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한 점의 교란이 이 영역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죠. 하이퍼볼릭 PDE의 특성인데, 그리고 이때 이 캐릭터리스틱 라인이 이 바운더리를 형성해 준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테빌러티라는 것이 물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X축이 있고 시간축이 있죠. 어떤 시간이 지금 우리가 지점이 있고요. 이렇게 격자는 지금 이렇게 세 점이 있고, 그러면 아까 쿨한 넘버를 1로 했을 때 내가 델타 t를 잡으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쿨한 넘버 1인 델타 t를 전진하면 이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러면 I 격자에서는 나는 여기 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차트는 내가 쿨한 넘버를 1보다 작게 해서 격자를 잡았을 때, 두 번째는 쿨한 넘버를 1보다 크게 해서 격자를 잡았을 때 상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쿨한 넘버를 1보다 작게 잡으면 요 정도 잡아보면 여기까지 전진을 하게 되겠고, 1보다 크게 잡으면 시간 타임의 격자를 이렇게 크게 잡으니까 다음에 여기로 오게 되죠. 그러면 이 격자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의 캐릭터리스틱 라인이 만나서 교란이 전파되어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개의 캐릭터리스틱 라인을 표시를 해보면 우리가 요 1일 때
기준점을 일단 먼저 잡아보면 쿨한 넘버가 1대의 기준은 이렇게 지금 도메인 오브 디펜던스가 요 내부 면적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면 델타 t를 실제 필요한 것보다 작게 전진했을 때는 그 영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 도메인 오브 디펜던스는 요 영역이 되죠. 그리고 밑에서 보면 지금 쿨한 넘버가 1보다 크게 전진을 하게 되면 이때 도메인 오브 디펜던스는 요 영역이 되죠. 그러면 요 T 지점에서 전진을 할 때 계산에 사용되는 요 격자점들을 보면 이 격자점을 가지고 실제 다음 스텝에서 우리는 요 값을 구한 거, 해를 구한 건데 여기 보시면 요 점선으로 표현된 게 내 뉴메리컬한 도메인이라고 치면 이 뉴메리컬 도메인이 내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 도메인 오브 디펜던스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내 물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잘 계산을 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전진을 해나가면 나는 솔루션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쿨한 넘버가 1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되면 여기서 내 이 i-1과 i 플러스 격자에서 요 다음 스텝에서 요 해를 구하는 과정인데 요 점선으로 만들어지는 요 도메인이 내 실제 도메인 오브 디펜던스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계산이 누락돼 있죠. 이렇게 되면 나는 이 솔루션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물리적인 현상과 관계없이 내 계산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가 발산해서 구해질 수가 없죠. 네. 이런 관점에서 스테빌러티는 내가 이 타임 마칭 혹은 뭐 스페이스 마칭 이렇게 격자를 전진해 나가면서 어떤 물리적인 값을 구할 때 내 연산이 지금 물리적인 연산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만족이 안 되면 나는 해를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하이퍼볼릭 PD에서는 쿨한 넘버를 항상 1보다 작게 하면 무조건 좋은 거냐, 그냥 안전하게 굉장히 작은 값으로 그냥 쿨한 넘버를 해서 연산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실질적인 물리 영역이 내 수치 해석에 쓰이는 요 영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지면 또 그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 물리적인 현상이 조금은 반영이 됐지만 그 나머지는 또 내 수치적인 해석에서 임의로 처리해버린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애큐러시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쿨한 넘버가 1이 딱 돼야지만 나는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스테이블 하지만 너무 작아버리면 나는 애큐러시가 무너지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스테빌리티는 우리가 그 리니어 이퀘이션에서만 살펴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비선형 이퀘이션을 풀 때나 이런 때는 적용이 안 되겠죠. 일단은 개념적으로만 살펴봤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툴을 쓰거나 내가 솔버를 만들어서 할 때에도 이 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사이즈로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용 툴을 쓰더라도 그 옵션에서
이렇게 격자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내 해의 퀄리티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툴을 쓰느냐와 모르고 쓰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이런 감을 가지고 CFD를 수행해 나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스테빌리티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리드 제너레이션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FDM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저거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Finite Difference 메서드가 있고 Finite Volume 메서드가 있을 때 Finite Difference 메서드는 도메인을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야 되고 Finite Volume은 내 맘대로 격자를 쪼갤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Finite Volume 메서드는 내 물리적인 해석 영역과 내 컴퓨테이셔널 영역이 일치합니다. 내가 맘대로 격자를 쪼개서 풀기 때문에. 그런데 Finite Difference 메서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격자를 쪼개야 되기 때문에 내 피지컬한 도메인과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격자를 잘라서 문제가 풀리면 두 개가 일치하는 거고, 만약에 뭔가 더 곡선이거나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짤 수 없다고 하면 일단 격자를 내 좌표 변화를 통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줘서 문제를 푼 다음에 그 값들을 가지고 이 피지컬한 영역의 값을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 변환이라는 과정이 FDM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Finite Volume 메서드에는 이 과정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리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